깨끗한 전기 동력의 하늘을 나는 택시 있잖아요. 그걸 타고 도심 상공을 가로지르는 당신의 출퇴근길. 조금 먼 미래 같다고요? 근데 이게 일본에서는 생각보다 훨씬 빨리 현실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선두주자인 조비 에비에이션, 그리고 일본 최대 항공그룹이죠. ANA 홀딩스. 이 두 회사가 손잡고 거대한 시장 선점 전략이라고 봐야죠. 이 두 회사 파트너십 발표 배경부터 시작해서 2025년 오사카 엑스포, 거기를 기점으로 한 단계별 실행 계획, 그리고 이게 일본 사회나 또 글로벌 항공 모빌리티 산업 전체에 던지는 의미까지 아주 다각도로 조명하고 있거든요. 그냥 협약 발표가 아니라 뭐랄까 미래 교통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그런 선언문 같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번 탐구 목표는 아주 분명합니다. 이 거대 기업들의 연합이 도대체 어떻게 일본의 도시 교통 지형도를 바꾸려 하는가? 그 전략의 핵심은 뭐고? 우선 가장 근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아요. 왜 조비 에비에이션과 ANA 홀딩스였을까요? 조비는 EVTOL 기술력에서는 최고잖아요. 지금 미국 FAA의 인증도 거의 막바지라고 하고요. 조비는 최첨단 EVTOL 기체라는 미래 기술, 이걸 제공하죠. 하지만 이 기술을 실제 상용 서비스로 만들고 또 까다로운 안전 규제 통과하고 대중의 신뢰를 얻는 거, 이건 혼자 하기엔 한계가 있거든요. 기술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군요. 그렇죠. 반대로 ANA는 항공 운항, 정비, 고객 서비스, 규제 대응, 운영에 관한 모든 걸 다 갖췄어요. 근데 자체적으로 EVTOL 같은 이런 파괴적革新 기술을 단기간에 확보하기는 또 어렵잖아요. 그렇겠네요. 각자 잘하는 분야가 다르니까. 네. 결국은 조비의 기술 혁신력하고 ANA의 운영 능력, 시장 장악력, 여기에 2025 오사카 엑스포라는 전 세계적인 쇼케이스 무대, 이게 딱 결합된 형국입니다. 조비한테는 ANA가 일본 시장 진출에 고속도로를 열어주는 셈이고요. ANA한테는 조비가 미래 항공 모빌리티 시장의 입장권, 이걸 쥐어주는 격이죠. 서로의 약점을 완벽하게 메워주는 거네요. 맞습니다. 굉장히 영리한 조합이라고 평가할 수 있어요. 단순히 기술과 운영 경험을 합치는 것 이상으로 시장 진입 장벽은 낮추고 신뢰도는 확 끌어올리려는 그런 전략적 의도가 아주 분명히 보입니다. 그 첫 무대가 바로 2025년 오사카 간사이 엑스포에서의 공개 비행 시연이군요. 조비의 5인승 EVTOL 기체가 하늘을 나는 모습을 전 세계에 보여주겠다. 이게 그냥 기술 시연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이건 단순한 성능 과시가 아니에요. 아주 정교하게 설계된 인식 전환 프로젝트, 그 시작이라고 봐야 합니다. 전 세계 수천만 명 관람객, 언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각국 정부나 규제기관 관계자들이잖아요. 이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성공적인 비행을 딱 보여주는 것, 그거 자체가 엄청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어떤 메시지인가요? EVTOL은 공상과학 소설이 아니라 이제 안전하고 실현 가능한 차세대 교통수단이다. 이런 인식을 대중들 뇌리에 그냥 각인시키려는 거죠. 인식 개선 중요하죠. 특히 대중 수용성, 퍼블릭 억셉턴스 확보, 이 측면에서 아주 결정적입니다. 아무리 기술이 뛰어나도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에이 저걸 어떻게 타? 이러면 상용화는 불가능하잖아요. 맞아요. 안전이 제일 중요하니까. 네, 엑스포에서 성공적으로 시연하면 안전하네, 편리하겠는데? 이런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시키는 기폭제가 될 수 있어요. 동시에 지금 EVTOL 관련 규제를 막 만들고 있는 일본 정부에게도 우린 준비됐으니까 길 좀 열어달라는 무언의 압박, 설득? 그런 게 될 수 있고요. 규제 당국에게도 보내는 메시지군요. 그렇죠. 실제로 이 자리에서 그냥 비행만 하는 게 아니고요. 조종사 훈련, 기체 정비, 지상 지원 시스템까지 다 포함해서 포괄적인 운영 생태계 구축 계획까지 함께 발표했습니다. 이건 우리는 그냥 이벤트 한번 하고 끝낼 게 아니라 정말 지속 가능한 사업을 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엑스포 시연이 단순한 쇼가 아니었군요. 대중과 규제 당국을 향한 아주 정교한 설득 작업의 시작점이다. 그렇다면 이 화려한 대비 이후에요. 실제 일본 하늘을 누비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 그러니까 로드맵은 어떻게 그려져 있습니까? 엑스포 이후가 진짜 시작일 텐데요. 네, 아주 체계적인 3단계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 로드맵이 그냥 기술 도입 계획, 이게 아니고요. 새로운 시장을 점진적으로 만들고 안착시키는 과정으로 설계됐다는 거예요. 시장 창출 과정이요? 네. 1단계는 말씀하신 2025년 오사카 엑스포에서의 실증 운영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실증이에요. 그냥 보여주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정해진 노선을 계속 반복 운항하면서 정실성, 안전성 데이터를 쌓고 운영 노하우를 얻겠다는 겁니다. 아, 일종의 대규모 공개 베타 테스트 같은 거군요? 맞습니다. 딱 그런 개념이죠. 일본 경제 심장부인 도쿄에서의 단계적 상용화 페이스트 롤라웃입니다. 처음부터 막 모든 지역에서 서비스를 다 하는 게 아니고요. 공항 도심 아니면 주요 업무지 구간 같이 수요가 확실하고 상징성이 큰 노선부터 시작할 가능성이 높아요. 단계적으로요? 그렇죠. 이를 위해서 도심 내 핵심 거점에 버티포트, 그러니까 수직 이착륙장이죠. 이걸 우선 설치하고 제한된 범위에서 실제 유료 서비스를 시작하는 겁니다. 2단계에서 운영 효율성 검증하고 수익 모델도 다듬어 나가겠죠? 그리고 마지막 3단계는요? 마지막 3단계는 전국 네트워크 확장입니다. 일본은 아시다시피 주요 도시 간 거리가 비교적 짧고 인구가 밀집돼 있잖아요. 그래서 단거리 운항에 최적화된 이비톨에게는 굉장히 매력적인 시장이거든요. 도쿄에서의 성공 모델을 바탕으로 이제 오사카, 나고야 같은 다른 대도시나 아니면 교통 접근성이 좀 떨어지는 주요 관광지 이런 데로 노선을 점차 넓혀나갈 계획입니다. 전국으로 퍼져나가는 거군요. 네, 궁극적으로는 신칸센, 전철, 버스 같은 기존 교통망하고 아주 유기적으로 연계해서요. 끊김없는 심레스한 이동 경험을 제공하는 것, 즉 멀티모달 교통 생태계를 구축하는 게 최종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와, 그 계획의 규모를 들어보니까요. 이게 단순히 비행기 띄우는 기술 문제 말고도 풀어야 할 과제들이 정말 산더미처럼 보이는데요. 특히 도심 한복판에요. 새로운 이착륙장인 버티포트를 짓는다? 이건 부지 확보부터 시작해서 소음, 안전 문제에 대한 주민 설득, 또 복잡한 인허가 절차까지 넘어나 할 산이 정말 많아 보입니다. 여기서 ANA의 역할이 다시 한번 중요해지겠군요. 아, 정확히 짚으셨습니다. 사실 기술 개발보다 더 어려운 게 바로 이 지상 과제들일 수 있어요. 조종사 훈련이나 정비 시스템 구축, 이런 건 ANA가 수십 년간 쌓아온 항공사 운영 노하우가 있잖아요. 이걸 EVTOL에 맞게 좀 변형하면 되는데 버티포트 건설은 이건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그렇죠. 땅 문제, 사람 문제. 네, 도심 부동산 확보 어려움은 물론이고 주민 수용성 확보가 관건이죠. 아무리 저소음이라고 해도 이착륙할 때 소음이 아예 없을 순 없잖아요. 안전에 대한 우려도 당연히 있고요. 당연히 걱정되죠. 바로 이 지점에서 ANA의 역할이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ANA는 일본 내에서 굉장히 높은 브랜드 신뢰도 그리고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걸 활용해서 지방정부와의 협상을 좀 원활하게 이끌고 또 주민들과 소통 채널을 만들고 안전과 편의성에 대한 신뢰를 심어주는 역할, 이걸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 ANA의 네트워크와 신뢰도가 여기서 힘을 발휘하는군요. 네, 조비 혼자서는 뭐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르는 그런 인허가나 인프라 구축 과정을 ANA가 확 단축시켜 줄 수 있는 거죠. 즉, 기술 외적인 장벽을 넘는 데 있어서 ANA는 그냥 운영 파트너가 아니라 사회적 수용성 확보의 핵심 열소인 셈입니다. 기술, 운영, 그리고 인프라와 사회적 수용성까지. 야, 이 모든 퍼즐 조각을 맞추려면 대중과 정부를 효과적으로 설득하는 메시지 전략, 이게 정말 필수적이겠네요. 실제로 발표 내용을 보면 조비 CEO 조벤 베버트는 과거 자동차와 신칸센으로 세계를 놀래게 했던 일본이 이제 항공택시로 다시 한번 교통혁신을 주도할 것, 이렇게 국가적 자부심을 자극했고요. ANA 경영진은 수십 년간 지켜온 안전운항의 명성을 바탕으로 승객들이 안심하고 새로운 모빌리티를 경험하게 하겠다, 이렇게 신뢰를 강조했어요. 이 메시지들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좀 다른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이들이 이 새로운 기술을 어떻게 프레이밍하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틀로 딱 포장해서 대중에게 제시하느냐 이거죠. 두 회사의 메시지는요, 각기 다른 타겟을 향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각도에서 접근하지만 결국 목표는 하나입니다. 성공적인 시장 안착. 아, 타겟이 다르군요. 네, 조비 CEO의 발언은 명백히 국가적 자부심하고 미래 비전,
이걸 건드리는 전략이에요. 우리가 다시 한번 세계 최초가 될 수 있다. 일본의 기술 혁신 역사를 우리가 이어가자. 이런 메시지는 국민적인 공감대를 만들고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이끌어내려는 의도가 아주 강하게 담겨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기술 홍보를 넘어서는 거죠. 항공택시 사업을 거의 국가적인 프로젝트로 격상시키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어요. 국가적 자부심을 자극한다? 반면에 ANA 경영진의 메시지는 철저하게 안전과 신뢰라는 가치에 기반합니다. 이건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잠재적으로 불안감을 가질 수 있는 일반 대중들, 그리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규제 당국, 이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전략이죠. 그렇죠. 안전은 기본이니까요. 수십 년간 검증된 ANA가 보증하니까 믿고 타셔도 됩니다.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심리적인 장벽을 낮추려는 겁니다. 아하. 이 두 가지 메시지 전략은 이들이 발표 직후에 활용했던 트위터 홍보에서도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요. 역사적인 순간, 일본의 하늘이 바뀐다 이런 좀 감성적인 문구를 앞에 내세우면서도요. 5단계로 구성된 스레드를 통해서 1. 역사적 의미 부여 2. 과거 혁신, 신칸센 같은 거랑 연결 3. 단순 기술이 아니라 생태계 구축 강조, 이러면 신뢰도가 올라가죠. 4. 도쿄 사경화 예고, 기대감을 높이고 5. 친환경, 저소음, 빠름, 강조, 편의성 어필, 이런 아주 논리적인 서사를 구축했어요. 와, 굉장히 치밀하네요. 네, 핵심은 단순 기능 설명이 아니라 일본 세계 최초 EVP 상용화 국가라는 아주 매력적인 스토리를 만들어서 대중과 정책 결정자들을 설득하려는 데 있는 겁니다. 그 메시지 전략을 보니까요. 기술 자체의 혁신성만큼이나 그걸 받아들일 사회적 심리적 기반을 닦는데 얼마나 공을 들이고 있는지 정말 느껴집니다. 국가적 자부심하고 안전에 대한 신뢰, 어떻게 보면 좀 상반될 수도 있는 두 가지 코드인데 이걸 아주 절묘하게 활용하는 것 같군요. 그렇다면 이 모든 노력들이 향하는 궁극적인 목표, 그러니까 조비가 왜 하필 일본 시장에 이렇게 집중하는지 그 더 큰 그림은 뭘까요? 단순한 시장 진출? 그 이상의 전략적 의미가 숨어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입니다. 조비가 일본 시장에 공을 들이는 데는 여러 중요한 전략적 판단이 깔려 있어요. 첫째는요, 글로벌 경쟁에서의 교두보 확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조비가 일본 최대 항공사인 ANA하고 손을 잡았다. 이건 경쟁사들보다 훨씬 유리한 위치에서 일본 시장을 선점할 기회를 잡았다는 의미예요. 특히 일본처럼 규제가 좀 까다롭고 자국 기업 선호도가 높은 시장에서는요, 강력한 현지 파트너의 존재가 거의 절대적입니다. ANA라는 파트너가 핵심이군요. 그렇죠. 둘째는 아까도 강조했지만 2025 오사카 엑스포라는 글로벌 마케팅 플랫폼의 활용 가치입니다. 엑스포는 그냥 지역 행사가 아니잖아요. 전 세계 수천만 명이 주목하는 국제 이벤트입니다. 여기서 성공적으로 실현하는 건 조비의 기술력을 전 세계에 알리는 동시에 투자 유치나 다른 나라로 사업 확장할 때도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일본에서 성공했더더라 이 레퍼런스 하나가 다른 시장 진출할 때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는 거죠. 엑스포 효과가 정말 크겠네요. 네, 셋째는 규제 환경 조성에 대한 영향력 행사입니다. 일본 정부가 지금 엑스포를 계기로 해서 EVTOL 관련 법규나 제도를 정비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조비와 ANA의 구체적인 사업계획 발표나 실증 운항, 이런 것들이 규제 당국에게 현실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어쩌면 이들의 기술 표준이나 운영 방식이 일본의 표준으로 자리 잡는 데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시장의 규칙을 만드는 데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탄소 중립, 지속 가능성 이게 화두잖아요. 전기로 구동되는 친환경 EVTOL은 그 자체로 굉장히 매력적인 솔루션이죠. 이게 도심 교통난 해소랑 환경 문제 해결, 이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기대를 주거든요. 특히 ANA 그룹 차원에서도 ESG 경영이나 탈탄소 전략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조비에와의 협력은 기업 이미지 제고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경쟁 우위 확보, 글로벌 홍보, 규제 선도, 그리고 ESG 가치 실현까지. 와, 정말 여러 겹의 전략적 포석이 깔려 있네요. 그렇다면 이러한 일본에서의 움직임이 글로벌 시장 전체에는 어떤 파장을 일으킬까요? 예를 들어 조비의 주가나 투자자들의 반응, 경쟁사들의 대응 전략, 그리고 항공택시 선도국이라는 타이틀을 노리는 일본의 국가적 위상에는 어떤 변화가 예상될까요? 네, 글로벌 파급 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투자자 시각에서는 조비의 매력도가 한층 더 높아질 가능성이 커요.
다른 많은 EBTOL 스타트업들은 아직 기술 개발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조비는 미국 FA 인증이라는 가장 큰 허들을 지금 넘어가고 있는 동시에 일본이라는 주요 선진국에서 ANA라는 초량 파트너랑 같이 구체적인 상용화 로드맵까지 딱 게시를 했단 말이죠. 그렇죠. 훨씬 구체적이죠. 네, 이건 불확실성을 크게 낮추고 미래 성장성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해서 주가나 추가 투자 유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산업 변쟁 구도는 어떻게 될까요? 산업 덩징지도 측면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조비가 아시아 시장, 특히 일본에서는 확실히 선도 주자로 치고 나가는 모습이에요. 볼로콥터가 일부 지자체랑 협력하고는 있지만 ANA 같은 규모와 영향력을 가진 파트너는 없고요. 아처는 당분간 북미 시장에 좀 더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조비의 이번 행보는 경쟁사들에게 이러다 일본 시장 선점당하겠는데 하는 위기감을 심어주고 이들의 아시아 전략 수정이나 또 다른 합종 현행을 촉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경쟁사들도 긴장하겠네요. 네. 마지막으로 일본의 국가 브랜딩 측면인데요. 만약에 계획대로 성공한다면 이건 신칸센 이후에 일본이 세계에 선보이는 또 하나의 교통혁명이 될 수 있습니다. 세계 최초로 하늘을 나는 택시가 상용화된 나라. 이 타이틀은 일본의 첨단 기술 리더십 이미지를 강화하고요. 미래에는 EVTOL 체험 자체가 일본을 찾는 새로운 관광 목적이 될 수도 있어요. 아, 관광 상품이 될 수도 있겠군요. 네, 이건 단순한 교통수단을 넘어서 국가 경쟁력 제고와도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조비와 ANA의 파트너십은 단순한 기술 협력을 넘어선 시장 창출과 선점을 위한 아주 고도로 계산된 전략적 행보,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군요. 기술적 신뢰도는 높이고 강력한 현지 파트너를 통해서 운영 및 인프라 장벽은 넘고 국제적인 이벤트를 활용해서 정책적 지원과 대중적 관심을 동시에 확보하려는 그야말로 다목적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확한 평가입니다. 이번 발표는 그냥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에요. 일본을 조디의 아시아 시장 공략을 위한 핵심 전초기지로 딱 삼고 글로벌 EVTOL 경쟁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이정표죠. 미래를 좀 예측해본다면 2025년 오사카 엑스포에서 성공적으로 데뷔하고 그걸 발판 삼아서 2020년대 후반에는 도쿄에서 상용 서비스 안착시키고 2030년대에는 일본 주요 도시를 잇는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한국이나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의 국제선 EVTOL 노선까지도 꿈꿔볼 수 있는 그런 거대한 잠재력을 가진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깊이 파고든 조비와 ANA의 일본 항공택시 사업 전략, 이건 멀 미래의 기술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거대한 비즈니스 게임이었습니다. 최첨단 기술 기업과 전통적인 항공 강자가 만나서 국가적 자부심을 동력 삼고 세계적인 무대를 활용해서 새로운 시장의 규칙을 쓰려는 그런 치밀한 전략이었죠. 어쩌면 머지않아 당신의 일상적인 이동 경험 자체가 근본적으로 달라질지도 모릅니다. 그 변화의 시작점에 우리가 함께 서 있는 셈입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한번 던져보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만약에요, 기술적인 문제, 규제의 장벽, 운영의 어려움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해결된다고 한번 가정해봅시다. 과연 우리의 도시 구조, 사회 시스템, 그리고 우리 일상의 습관들은 이 하늘을 나는 자동차를 얼마나 빠르고 또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생각해볼 문제네요. 그리고 지금보다 훨씬 더 복잡해질 하늘길, 이건 우리가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새로운 사회적, 환경적, 혹은 윤리적인 질문들을 우리에게 던지게 될까요?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 역시 앞으로 우리가 계속 주목해야 할 아주 흥미로운 여정이 될 겁니다. 다음에도 더욱 흥미롭고 깊이 있는 지식의 세계로 당신을 안내하겠습니다.